네, 안녕하세요.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드리는 페이브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민감성 피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더 이제 피부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라이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따갑고 붉고 이제 민감한 피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뭔가 나만 빨리 늙는 것 같다면 이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슬로우 에이징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만 빨리 늙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피부과에 방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노화의 속도는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뭔가 내가 빨리 늙는 느낌이 드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뭐 눈가 주름이라든지 팔자 주름, 그리고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기도 하고 뭔가 검버섯이나 색소 침착처럼 이제 얼굴이 좀 얼룩덜룩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노화는 이제 진행이 되는 원리들이 있죠. 우리가 뭐 당연하지만 슬프게도 20대 중후반부터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그런 피부의 구성 성분들 중에 이제 일부 생성되는 속도가 있고 또 분해가 되면서 없어지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콜라겐들과 엘라스틴이 이제 피부를 좀 탄탄하게 단단하게 유지를 해 주는데요. 근데 그런 속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양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부 구조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탄력도 저하되고 뭔가 주름도 생기고 잔주름이 더 깊은 주름이 되고 또 자외선에 의해서 또 색소 침착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기미라든지 잡티 이런 게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노화도 우리가 크게 뭐 유전적 노화나 환경적인 노화, 그리고 뭐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 이런 식으로 노화를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슬로우 에이징 전략은 결국에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관리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항노화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로우 에이징 전략을 뭐 간단하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뿌띠 주사, 결국에는 주사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사실 요즘은 환자분들께서 뭔가 미백이라든지 뭐 잡티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 피부가 좀 처지는 것 같아요.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잔주름이 생겨요. 이런 피곤해 보여요. 뭐 처져요.' 요런 고민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화 중에서도 뭐 잡티나 색소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제 리프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신 수액, 결국에는 노화가 피부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부는 마치 전신의 거울이라고 반영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 뭔가 좀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피부에도 당연히 노화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뭐 수액을 통해서 우리가 노화를 방지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이제 뭐니 해도 뭐 매번 우리가 뭐 의학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생활 습관이나 홈케어를 바꾸거나 또 이제 노화가 빨리 지속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하는 생활 습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띠 주사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요즘은 환자분들께서 뭔가 성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큰일 같고 뭔가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반면에 이제 뿌띠 시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주변에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뭐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오히려 젊은 분들이 미리미리 노화를 좀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이제 피부과를 많이 와 주시는데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이제 크게 티 나는 것들 뭐 필러 그리고 뭐 실리프팅 이런 것들이 좀 더 각광을 받았다면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는 내 피부 자체를 본연의 그런 피부를 잘 가꾸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스킨 부스터 시술들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피부과 많이 다녀보시거나 이렇게 요즘 주변에 광고 같은 거에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스킨 이제 부스터라는 게 마치 우리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 우리가 전신에 린 것처럼 수액을 맞는 것처럼 피부에다가 직접 영양을 넣어 주고 주입을 해 주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입을 해 주는 게 마치 뭐 이물질, 예를 들어 예전에 뭐 필러라든지 보형물 같은 이물질이 아니고 내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이제 젊고 건강하게끔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뭐 피부 재생이나 보습을 목적으로 했을 땐 뭐 리쥬란 같은 걸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콜라겐 부스터라고 해서 뭐 주베룩이나 울트라콜 같은 주사들도 있고, 뭐 필러의 대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제 내 살이 스스로 조금 더 차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옆볼 꺼짐이나 팔자, 눈밑 꺼짐 요런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레디어스나 스컬트라, 뭐 그 외에도 이제 염증성으로 사실은 노화가 가속화되는 걸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성인연 여드름 때문에 뭐 흉터나 약간 붉은기, 염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염증이 과도하게 반복되고 만성화되는 과정 때문에 또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엑소좀과 같은 그런 성분들을 추천을 드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노화라는 게 사실 슬프지만 얼굴 피부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바디도 당연히 올 거고, 특히나 이제 두피에도 노화가 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탈모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제 남성분들만이 아니라 여성형 탈모, 특히 이제 정수리 가르마 쪽이 벌어진다든지 요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도 직접 그런 영양 성분이나 성장 인자들을 주사를 하는 그런 삐띠 주사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이제 보톡스나 필러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피부과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시술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봤을 때 제가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보톡스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영양도 넣어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 뭐 음식을 먹거나 표정을 짓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그런 누적된 뭐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보톡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가장 가성비 좋은 시술을 꼽으라고 하면 뭐 스킨 보톡스 이런 거를 또 많이 추천드리기도 하죠. 그 외에 이제 뭐 요즘은 뭐 당연히 잡티나 색소, 기미에 대한 뭐 시술들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요즘은 잡티가 좀 있어도 돼. 근데 내 피부가 좀 탄탄해 보이고 탄력 있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싶어요. 요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리프팅 시술들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비해서 요즘의 리프팅들은 뭔가 시술을 받고 뭔가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중요한 사람들 만나야 되고 미팅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상생활 지장이 없고 티는 안 나는데 뭔가 달라졌네? 되게 좋아졌네? 요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도 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색소나 잡티들이 있는 그런 표피층, 그리고 밑에 진피, 뭐 피하 지방, 근육 이렇게 있는데, 피부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층만의 노화를 방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화를 사실은 막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요즘에는 각 층별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진피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사실 노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중요한 부위라고 보시면 되시고, 특히나 뭐 기미나 잡티, 색소들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면, 표피에만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피의 그런 건강 상태, 노화 상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뭐 고주파 레이저라든지 고주파 관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뭐 피하 지방부터 근막이라고 하는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리프팅을 도와주는 뭐 초음파 리프팅이나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뭐 제네시스 계열의 뭐 티타늄 레이저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 밑에 층인 근육층, 사실 기존에는 근육층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거는 사실 대표적인 보톡스 외에는 그 부분을 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이패스나 EMS라고 하는 근육을 운동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리프팅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많은 시술들도 알려져 있고 많은 장비들도 있지만 점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면서, 그러면서 내 피부나 내 근육 이 자체를 운동을 시키거나 피부 재생을 통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즘에 뭐 주변에 뭐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뭐 줄기세포라든지 뭐 항노화 수액이라든지 뭐 정맥 영양주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피부에 직접 주입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피부에 직접 이제 뭐 열을 가하거나 초음파를 가해서 리프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신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서 항노화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신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뭐 수액 주사를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몸의 상태를 좀 더 알아보고 거기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뭔가 도움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HIV라고 해 가지고 자율신경계 검사 또는 이제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이제 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라든지 뭔가 스트레스 정도나 피로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수액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고함량 비타민, 뭐 비타민 C부터 비타민 B 계열 이렇게 해서 이제 비타민을 멀티비타민으로 해서 수액을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항산화제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뭐 흔히 이제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라고 이름을 편하게 명칭을 붙여 놓긴 했지만 이제 성분명으로는 글루타치온 그리고 알파리포산주라고 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들을 수액으로 맞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태반 주사라든지 뭐 아르기닌, 뭐 감초, 뭐 징크 요런 성분들을 우리가 정맥 주사로 맞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대한 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피부과에서는 특히 뭐 알레르기 체질이라든지 어렸을 때 내가 아토피라든지 뭐 지루피비염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피부의 특정 부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신적으로 알레르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아토피도 뭐 오늘은 팔에 생겼다 다른 날에는 뭐 다리 뒤에 생겼다가 막 요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 상태 결국에는 전신적인 염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럴 때 이제 전신적으로 도움을 받는 이제 수액 주사도 일종의 항노화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의 개선을 할 때도 특히나 우리가 철분이 부족하거나 징크가 부족해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과에서 혈액 검사를 할 때 이제 탈모 때문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호르몬 검사나 뭐 갑상선 검사 외에도 뭐 철분이나 징크 수치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를 보충할 때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피부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얘기도 했지만 평소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홈케어적인 거.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노화는 결국에 전신 건강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수면과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 피부의 재생에 제일 도움이 되고 중요한 수면 시간은 아무래도 저녁 10시 부터 새벽 2시 정도 무조건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래도 뭐 직장 생활이 바쁘고 생활이 바빠서 수면 시간이 충분하게 막 7시간, 8시간 잘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께도 최소한 내가 10시 부터 새벽 2시까지는 좀 주무시고 그리고 차라리 새벽형 인간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시라 요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성인연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거로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께서도 특히나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우리가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꼭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아무래도 잠을 잘 자야 또 스트레스도 덜합니다. 우리가 피부가 노화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과 스트레스는 꼭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매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홈케어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일단은 사실 우리 세안을 하고 화장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 보면 일단 클렌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보습제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선크림 굉장히 중요하고 요 세 가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요 클렌저랑 보습제 그 사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산화 성분의 함유가 되어 있는 앰플이라든지 항산화 섬유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따갑고 민감한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처럼 당연히 클렌저의 사용은 아무래도 자극이 덜한 약산성 클렌저 사용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제형이 있잖아요. 뭐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뭐 클렌징 워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피부에 손상이 좀 덜 되고 피부 자체에 스트레스가 덜 되는 폼 제형을 제일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워터와 같은 그런 뭔가 화장솜이나 패드로 닦아내는 그런 제품들은 사실 좀 피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렌저는 고렇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 보습도 중요하겠지만 보습 전에 이제 항산화 항노화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 보다면 누구나 기능성 제품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기능성 제품이
이제 비타민 C나 비타민 E와 같은 그런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레스베라트롤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조금 고급 그런 화장품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사실 뭐 미백 그리고 항염이라고 해서 여드름성 그 기능성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항산화 기능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들께 만약에 피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그런 기능성 성분을 선택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겠냐 했을 때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말씀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게 비타민 B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레티놀, 비타민 A 성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항산화 기능이 들어간 그런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본인이 약간 여드름성 피부거나 좀 트러블성 피부고 굉장히 좀 잘 뒤집어지는 상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능성 제품을 활용하는 거는 쪼끔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장벽이 잘 강화가 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장벽 강화할 때 보습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습제 이제 기본 성분들 중에 하나인 우리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판테놀이라고 하는 성분들도 들어가 있고, 이런 장벽을 먼저 강화하는 그런 세라마이드, 판테놀, 뭐 히알루론산 요런 제품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 주시다가 내 피부가 뭔가 이제 기능성 제품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장벽이 좀 잘 강화가 되었다 싶은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나이아신아마이드 등등을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성분들 중에서 그래도 민감한 분들한테 제일 트러블 없이 좀 추천을 하겠다 하면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을 제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고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기능성 제품,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성분의 함량, 농도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저농도부터 고농도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사용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데일리로 사용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뭐 특정 요일, 예를 들어 뭐 매주 화요일이나 내가 뭐 목요일만 사용을 해 볼래, 아니면 뭐 매주 화요일, 토요일만 사용을 해 볼래,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 보시고 점점 빈도수를 늘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클렌저, 그리고 이런 항산화 앰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벽 강화를 하는 보습제, 그리고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말씀드릴 때 일단은 당연히 우리가 SPF 수치를 확인을 한 번 정도는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게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 그리고 혼합자차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뭔가를 발랐을 때 언제든지 좀 따갑거나 뭔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늘 좀 고민되고 좀 트러블성 피부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무기자차 사용을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티타늄이라든지 징크 성분이 들어간 거를 먼저 써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적응이 되고 괜찮네 하시면 뭐 혼합자차나 유기자차로 넘어가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이제 노화 방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환자분들이 바르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입술, 그리고 뭐 눈두덩이, 그리고 귓바퀴, 그리고 목,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뭐 요즘 바캉스 시즌이고 뭐 수영장도 많이 가고 하실 텐데 팔다리 열심히 바르시고 얼굴도 많이 열심히 바르시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바로 눈두덩이나 눈꺼풀 쪽, 입술 쪽, 귓바퀴 쪽, 그리고 목 쪽. 그래서 결국에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부분들은 고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립밤이나 이런 데에도 SPF 함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외선 기능,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고런 걸 좀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흐린 날에도 꼭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해 주시고, 뭐 창문이 있는 실내에서도 꼭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야외 활동이나 우리가 뭐 수영장이나 이렇게 좀 물에 잘 씻겨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워터프루프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좀 잘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식단과 운동, 당연히 너무 피부 노화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콜라겐 흡수나 콜라겐이 재생되는 데에는 우리가 비타민 C 섭취를 동반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비타민 C의 기능이 뭐 미백이라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콜라겐 재생과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부과에서도 그런 탄력이나 리프팅 시술을 할 때 콜라겐 재생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 C를 함께 처방을 드리거나 그런 영양제 섭취를 권장을 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맥 영양 주사를 통해서 고농도 비타민 C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뭔가 피부 관리도 하고 뭔가 시술을 받았을 때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면 좋잖아요. 그럴 때 비타민 C를 꼭 같이 활용을 해 주시고 섭취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 뭐 당연히 녹황색 채소 이런 거 섭취 잘 해 주시고 건강한 식사. 그중에서 이제 꼭 피해야 하는 게 바로 이제 당입니다, 당. 사실은 당 함량이 높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피부도 이제 당 노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피부도 이제 그 노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당화 현상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정 피부과들에서는 피부의 당, 혈당 수치를 볼 수 있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수액이든 뭐 먹는 약이든 뭐 다른 피부 시술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당 수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당 식이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동. 우리가 주 2-3회 유산소 운동하는 거와 근력 운동을 추천을 드리죠. 결국에는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늘 나오는 것이 바로 뭐 활성산소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아무리 뭐 수액으로 맞고 배출시키고 뭐 항산화를 실현하고 해도 맨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습관 개선을 굉장히 신경 써 주시고 운동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화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전신 운동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안면 운동이나 안면 근육 운동이나 뭐 목 같은 목에 우리 가로주름 같은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뭐 요즘 중안면부가 많이 길어져 보인다 요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뭐 롱안부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요 중안면부를 리프팅할 수 있는 그런 근육 운동들도 많이 소개를 하기는 합니다. 이제 앞서 요즘에는 기계들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부착을 해서 아예 기계를 시켜 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는데 집에서도 뭐 틈이 날 때 고런 운동들도 가볍게 해 주시면 좋은데요. 뭐 약간 가볍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사실 한국인들 특히나 뭔가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 그리고 내가 혼자 있거나 할 때 무표정으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여기 안면 근육이 점점 이제 표정 근육이 힘이 없어지고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요 중안면부만 리프팅이 잘 돼도 굉장히 동안 얼굴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웃을 때도 입꼬리 웃음도 중요하지만 여기 중안면부 근육을 이용해서 웃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자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고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팔자에 뭔가를 자꾸 넣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약간 오랑우탄이나 원숭이처럼 보이면서 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앞광대를 살려 보세요." 하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광대를 살리는 방법이 뭐 리프팅 레이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필러나 콜라겐 주사일 수도 있지만 운동을 통해서도 조금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안면부의 근육을 리프팅하는 운동을 하려면 살짝 또 하관에는 힘이 풀리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혓바닥을 살짝 입 천장에 하고 붙이는 것처럼 여기 중안면부에 힘을 하면서 주면 요렇게 이렇게 예쁘게 웃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런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무표정으로 오래 있거나 입을 하고 다물고 있게 되면 여기 입꼬리는 처지고 턱은 말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디즈니에 나오는 그런 마녀처럼 이렇게 마녀턱이 되거나 여기가 이렇게 말려서 턱끝이 짧아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엄마도 약간은 고런 호두턱이나 마녀턱 현상이 생기셔 가지고 여기 턱끝이나 입꼬리에도 보톡스를 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보톡스 외에도 평소에도 이런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살짝 입을 평소에 업무할 때 이렇게 다무는 게 아니고 살짝 벌리듯이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관찰을 해 보시면 실제로 이제 연예인분들께서도 이렇게 표정을 무표정으로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입술을 살짝 벌리고 힘을 빼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걸 하고 다물고 있게 되면 사실 하관이나 입꼬리, 턱끝에 근육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불필요한 우리 요 마리오넷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노화가 좀 진행이 많이 되고 턱도 말리기 때문에 안 예쁠 수 있거든요. 점점 네모네지게 되고 여기가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입은 살짝 힘을 풀고
차라리 중안면부에 힘을 주면서 미소를 짓는 그런 연습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주름도 사실 누구에게나 고민이에요. 저도 이게 유전적으로 좀 뭐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가로주름이 좀 굵은 분들이 있는데, 목에는 여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여기 그 빗살근 쪽을 잘 풀어 주시면 여기 밑에 이제 림프 순환도 좀 도와주면서 목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운동이라든지 가벼운 마사지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쪼끔 노화를 천천히, 쪼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운동들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노화를 뭐 이렇게 멈추거나 막을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누구나 늙겠지만. 근데 누구나 요즘은 사실 다 자기 관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관리할 때 나도 쪼끔만 더 신경 쓰면 그거에 늦춰지지 않게끔 나도 쪼끔 뭐 5 살, 뭐 많게는 10살 쪼금 더 어려 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올바른 피부 습관이 이제 노화는 피할 수는 없지만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스트레스 안 받고 뭐 명상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꼭 우리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함께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약간 동반자의 역할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성분 보는 거라든지,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요런 것도 한번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제 어르신들께서 피부 노화 생각을 했을 때 거울 보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너무 열심히 쓰시고 너무 막 때도 미시고 하는데, 일단은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마찰은 또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맨날 얘기하거든요. "눈밑 주름이 고민이야. 팔자주름 고민이야." 하면서 거울 보면서 자꾸 문지르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평소에 너무 그거 보면서 막 문지르고 비비고 마찰해 주면 더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으시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항노화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약간 Q&A 타임을 가지면서 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고요. 또 저도 나름 이제 유튜브로서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휘톡스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들어온 질문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고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네,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렵지 않은 피부염이 이제 쓸고 간 자리에 불그스름하게 피부가 손상된 것처럼 붉은기가 남았습니다. 네. 재생연고나 재생크림을 바르면 붉은기가 없어질까요? 비판텐 바르고 계시군요. 잘하셨습니다. 피부 손상 붉은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찰과상 때문에 피부과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찰과상이 있고 나서 어느 시점에냐에 따라서 필요한 연고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찰과상이 있고 초반에 뭐 좀 농이 많거나 좀 진물이 많거나 한 경우에는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연고를 처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생연고는 대표적인 성분이 이제 EGF라고 하는 성분이 함량이 되어 있는 연고를 처방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고런 재생연고를 쓰고도 좀 붉은기가 많이 남아 있다거나 피부 결이 쪼끔 다른 정상적인 피부랑 좀 다르다거나 했을 때 또 활용하는 연고는 우리가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시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된 연고들이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뭐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 갑상선 뭐 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했을 때에도 처방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고런 실리콘 성분이 함유된 연고들을 처방을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붉은기가 많이 남아 있으시다면 고런 실리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 사실 비판텐이 남아 있으시다면 고 제품을 꾸준히 이어서 뭐 도포를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처가 나고 나서 붉은기가 오래 가는 경우에는 진짜 한 짧게는 2-3 개월에서 길게는 4에서 6 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하시면 우리가 상처 후에 흉터에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피부과적 처치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LLLT라고 해서 LED 치료를 받으러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혈관 레이저라고 해 가지고 흉터, 빨간 그런 자국에 대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으시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피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51세 중년 여성입니다. 실 리프팅 해도 될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사실 모든 시술이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없게끔 줄게끔 이제 잘 환자분의 피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실리프팅이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하는 실리프팅도 많았습니다. 이제 좀 더 짱짱이 잡아 주고 효과가 오래가고 요런 면에서는 좋았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시술들이 인기가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녹는 실을 활용을 하거나 왜냐면 녹으면서 그게 결국엔 내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탄력이나 이런 피부 결 개선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실 제품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녹는 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실리프팅이라고 이렇게 실을 넣어서 잡아당기면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유지 기간이 좀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 피부가 뭐 두꺼운지 얇은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살집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실리프팅이 추천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뭐 리프팅 레이저나 다른 주사 시술, 요즘에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 타입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몇 살 때부터 항노화 시술을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항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중화면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기기가 있다고 하는데 피부과에 가야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요런 질문 정말 많이 주세요.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항노화 시술을 평균적으로 몇 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이제 피부과 전문의 학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요즘은 빠른 시일 내에 미리 시작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방향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뭐 콜라겐 합성이 속도가 줄고 분해가 많이 되고 요런 시기가 20대 중후반부터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피부과에서 똑같은 시술을 해도 우리가 뭐 20-30대 분들한테 했을 때 반응 그리고 뭐 50-60대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나서 진행했을 때 반응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너무 노화가 진행됐을 때 시술을 받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실제로 많이 내려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소위 나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자기 계발을 하는 그런 MZ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술 연령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린 나이에 시작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를 뭐 많이 반복한다고 해서 더 처지는 거 아니에요. 뭐 더 무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적절한 간격과 권장 그런 용량 이런 거를 잘 이제 활용을 해서 받아주신다면 더 젊음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항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원래 성장 호르몬을 실제로 주사로 활용하는 거는 진짜 저성장 아이들 그리고 실제 무슨 증후군과 같은 여러 유전적인 뭐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저신장 친구들한테 이제 원래 개발이 되었다가 그게 항노화 방향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뭐든지 이런 새로운 시술이나 새로운 그런 뭐 주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의학이 나오게 되면 뭐 논문이 사실 100%는 다 아니고 뭐 FDA 승인이 뭐 100%는 다 아니고 사실 지금 그런 효능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수치화되어 있는 거와 실제 임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저명하신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발표도 해 주시고 학회에서 저도 늘 많이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안면부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기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피부과에 오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사의 시술로만 할 수 있는 장비고요. 사실 요즘엔 홈케어 기기 중에 뭐 고주파 기기, 뭐 초음파 기기, 뭐 EMS 기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하시고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무래도 이게 의료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효능이 좀 떨어질 수 있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너무 과하게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효과가 있으려면 매일 해야지. 하루에도 여러 번 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손상이 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 나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도 사용을 할 때 좀 주의하시고 내 피부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문가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다크서클 시술로 피코토닝을 많이 하는 걸로 들었는데 효과가 있는지 이외에 피부가 얇아서 다크서클이 티가 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시술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사실 다크서클 고민도 굉장히 많이 주세요. 특히나 막 직장인분들 막 피곤하고 막 "눈이 퀭해졌어요. 뭔가 안색이 더 밝아 보이고 싶고 내가 좀 생기 있어 보이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든지 원인에 따라 시술이 추천되는 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내가 다크서클이 뭔가 착색이 생겨서 까무잡잡해진 건지, 아니면 눈 밑에 혈관이 확장돼서 비쳐져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눈이 약간 해부학적 구조상으로 안쪽이 좀 들어가서 퀭해서 여기 눈 밑이 꺼짐이 있는 건지 등등 이제 원인이 다양해요. 그래서 만약에 표면에 실제로 내가 눈을 많이 비비는 습관이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뭐 알레르기나 비염이 있어 가지고 피부에 쪼끔 그런 거무스름한 그런 색소치층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라 하면 당연히 미백 레이저나 그런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실핏줄이나 뭐 눈 밑에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어서 그런 약간은 푸르딩딩한 느낌이 드는 다크서클이다 하면 고거는 미백 레이저가 아니라 오히려 혈관 레이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밑이 쾅하게 약간 눈이 이렇게 파여 있듯이 꺼져 있는 분들은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콜라겐 주사나 뭐 필러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하죠. 피부가 너무 얇아서 또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피부를 도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즘 말씀드린 뭐 스킨 부스터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똑같은 다크서클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다크서클이 어느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이나 진료를 보시고 시술을 추천받고 선택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많이 비비지 마시고요. 그리고 눈에 뭐 이렇게 화장솜이나 패드로 많이 문지르지 마시고요. 그런 거에 의해서도 노화가 가속화되고 다크서클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나이 55세, 보톡스 1 년에 2번 6 개월마다 받는데 나이 80 까지 받는다면 부작용 어떨까요? 네. 이 질문들도 많이 주세요. 이제 앞으로 내가 뭐 3 에서 6 개월 간격으로 보톡스를 꾸준히 하게 될 텐데 계속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부작용 없나요? 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권장 간격과 권장 용량만 잘 유지를 해서 받아 주신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부작용은 0% 아예 없는 경우는 솔직히 없어요. 원래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 100%잘 얘기 안 하잖아요. 장담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간격을 6 개월 간격으로 지켜서 잘 맞아 주시고 과도하지 않은 적정 용량만 잘 맞춰 주신다면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요즘에는 뭐 보톡스 내성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50-60 대부터 보톡스를 많이 맞았다면 요즘에는 사실 20-30대 어린 나이 때부터 보톡스를 많이 맞기 시작하니까 이게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시술은 일찍 하니까 누적돼서 반복해서 맞는 시술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항생제 내성 들어보셨을 텐데 너무 많이 반복해서 시술을 하다 보면 그게 잘 효과가 안 나타나는 내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톡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고런 것들도 전문가와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요즘 유행하는 귀 필러 몇 살까지 추천드리세요? 네. 사실 귀 필러를 우리가 이렇게 요정기라고 해서 예뻐지려고, 왜냐면 요정기처럼 이게 귀가 튀어나오면 요즘 이제 저도 되게 애정하는 우리 아이돌 장원영 님도 너무 예쁘잖아요.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왜냐면 요 귀 때문에 얼굴 면적이 작아 보이거든요. 광대도 좀 작아 보이고. 근데 고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쪼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귓볼이 또 이렇게 잘 생기고 해야 이렇게 그 뭐 앞날이 잘 술술 풀린다 요런 것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약간의 미신적인 것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풍채가 쪼끔 있어 보이고 귓볼이 넓어 보이면 뭔가 사업하고 미팅하실 때 또 자신감도 생기신다고 해 가지고 고런 시술을 받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많이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얼굴 볼륨 채우는 것에는 뭐 스컬트라, 필러, 주베르 볼륨 중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얼굴에 볼륨을 채우는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되고 사용량이 많은 거는 결국 히알루론산을 메인으로 하는 필러입니다. 요즘 사실 필러 포비아, 필러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괴사 얘기도 있고 막 실명 얘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필러에 대해서 "나 무조건 필러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술은 부작용이 아예 없는 시술은 없습니다. 확률적인 문제기는 해요. 근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쌓여져 있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여러 원장님들이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잘만 사용하면 오히려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고런 필러가 내가 좀 거부감이 있어 하면 요즘에는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게 뭐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과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결국 원리는 비슷해요. 그런 콜라겐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약간 작은 입자들을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녹인 제품들을 피부 안에 주입을 해서 결국에 주변 세포들이 내 스스로의 콜라겐을 재생을 해서 볼륨을 좋아주게 해 주고 심지어 피부 결의 재생까지 좋아지게 해 주는 그런 시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베르 볼륨은 이제 국산 제품이고 스컬트라는 이제 외국산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용 차이도 있고요. 또 한 번 했을 때 차오르는 볼륨감의 차이도 솔직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나는 좀 가성비 좋고 쪼끔 더 뭔가 볼륨이 많이 안 차올라도 좀 은은하게 좋아지고 싶어요.' 하는 쪽이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1회 시술만으로도 좀 더 좀 효과가 좀 컸으면 좋겠고 그래도 뭐 약간 가격이 구애받지 않고 나는 시술을 받고 싶다.'라든지 요런 여러 가지 사실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는 요인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잘 사용하면 좋은 제품들입니다. 네. 저희 딸이 17 살인데 팔꿈치 안쪽 팔 접히는 안쪽 부분 거기를 긁고 방치했더니 처음엔 땀띠같이 되더니 색깔이 많이 착색됐습니다. 네. 혹시 이럴 때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어린 친구들 특히 여기 팔 접히는 데 그리고 뭐 무릎 뒤에 접히는 데 그리고 사타구니 접히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땀띠라든지 아토피, 습진처럼 있다가 그 부분이 착색이 되고 심지어는 약간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급성으로 너무 진물이 많이 나고 너무 막 착색도 심하고 각질도 심하고 할 때는 그 국소 부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국소 부위에 단기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기도 하고 또는 비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뭐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요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장벽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착색만 남은 경우에는 이제 착색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미백 성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비타민 A가 들어간 거라든지 뭐 요런 제품들도 있고요. 만약에 쪼끔 기능성 제품들이 내가 자극이 될 것 같고 발랐을 때 사용상의 불편감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성분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그런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는 또 시카 성분이라든지 아줄렌이라든지 이런 재생이나 그런 붉은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항염 성분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도포를 해 주거나 직접 피부과에서 도포를 하는 처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프로그램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고런 주사나 뭐 필요하면 바르는 연고 또는 이제 병원에서 바르는 연고에 처치를 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LLT라고 아까 말씀드린 LED를 병원에서 시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고런 여러 가지 복합 치료를 이제 조기에 좀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그 시기가 지나서 너무 이제 성인이 돼서 뒤늦게 내가 착색이 있어요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레이저 토닝 얼굴의 기미에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바디 토닝이라고 해서 뭐 엉덩이 뒤에 이렇게 까무잡잡해진 착색이라든지 뭐 무릎 뒤나 팔꿈치 이런 데에도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얼굴살이 많은 30대 후반은 통증 적은 시술 뭐를 하면 좋을까요? 에어녹스 옵션을 넣어서 통증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시술을 하고 싶은데 추천드립니다. 오 네. 사실 이제 요즘 워낙 통증에 대한 이슈가 많으니까 막 뭐 수면 마취냐 뭐 이렇게 뭐 무통수액이냐 에어녹스 같은 그런 호흡 마취냐 요런 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살집이 많은 분들도 이제 목적에 따라서 시술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이 지방을 좀 분해해서 얼굴을 슬림하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내가 살집이 좀 있어도 이 살집은 유지하면서 끌어올리는 리프팅 쪽을 고민을 하시는 건지 요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일단은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살집이 있어도 말랑말랑한 살집이냐
아니면 살집이 있는데 내가 약간 여드름성으로 우리 약간 귤 같은 피부라고 얘기하잖아요. 피부가 좀 두껍냐, 약간 두껍고 질기면서 살집이 있냐 요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 추천 시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뭐 초음파 레이저라고 하죠. 그런 하이프 그런 장비를 이용하는 시술들은 통증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뭐 주사 같은 경우에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윤곽 주사나 지방분해 주사는 사실 마취 없이도 주사를 넣어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을 녹이는 주사들 중에서도 약간 그 지방 세포들을 괴사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주사는 또 엄청 아프고 붓기도 많은 시술들도 있고 또 살집이 많아도 통증 없이 우리가 뭐 3D 입체 초음파를 이용해서 열을 이용해서 콜라겐으로 재생시키는 그런 방식은 또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사실 장비와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뭔가 내가 마취를 하면서도 또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면은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진짜 세세하게 1:1로 그런 진료를 보시고 상담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서 시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시술을 선택하는지 이걸 시술을 정해서 뭔가 피부과에 간다 이게 아니고 피부과에 가셔서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맞게 그리고 내 스케줄이라든지 일상생활 지장 여부라든지 통증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또 당연히 예산이라든지 요런 거를 고민을 하셔서 이제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네요. 네.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고 계시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24 살인데 항노화 시술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 정말 관심이 많은데 어떤 걸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네. 사실 요렇게 젊으신 분들 중에서 저 처음 시술이에요. 근데 뭔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요렇게 얘기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귀여운 아기아기하신 우리 환자분들. 근데 그런 경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한테 뭔가 시술을 했을 때 자극이 많이 안 되면서도 내가 누적으로 했을 때 시술을 해도 뭔가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술들부터 해 보세요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킨 부스터 시술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당연히 미간주름 짙어지고 뭐 잔주름 짙어지고 이런 거를 개선을 하려면 가성비 좋은 시술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보톡스를 물론 이제 입문용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권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피부에 주입을 했을 때 그래도 안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걸 원해요 하실 때는 스킨 부스터 계열을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성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라든지 뭐 PDRN이나 PN이라고 하는 재생 성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안전성도 입증이 된 그런 성분을 주로 하는 스킨 부스터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어린 나이부터도 미리미리 노화 방지하고 항노화를 실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모두 저의 오늘의 요런 라이브가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뭐 한 달 뒤에도 또 요 피부 관련해서 라이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들어 주시고 또 질문도 사전에 많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답변도 성심성의껏 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페이브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